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침묵하고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것처럼 북한이 과연 내일 정전 협정일이죠. 7월 27일에 또다시 도발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26일인데 불과 며칠 전이죠. 21일 날 예. 사실상 원통형 모양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평북 구성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이 관측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통상 이것이 이동되고 나면 발사할 때까지 통상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이제 통상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데드라인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될 텐데요. 예. 만일 내일의 기상이 오늘 서울의 기상처럼 정말 좋다라고 하면 내일 이런 그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미사일이 이제 어떤 것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원통형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 북극성 2형 또는 북극성 2형의 개량형인 북극성 3형 이것은 원통형이거든요. 원통에서 미사일만 날아가는 거니까 현재의 그 발견된 징조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정전 기념일을 노려서 네. 미사일 발사를 강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날을 발사 시점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7월 27일을 정전 기념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북한은 이날을 정전 기념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예. 기념일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기념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축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날씨도 좋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성전 기념일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북 구성에 좀 주목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 동해안으로 지금 눈길이 가 네. 있는 게 네.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네. 열흘 넘게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로미오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70여 척 이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미오급은 한 1,700톤급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뭐 로미오급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연안에 주로 네. 활동하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원해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동해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여전히 연해에서 활동한다라고 봐야죠. 1,700톤급인데 이것이 멀리 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다시 부상을 해서 공기를 주입받아가지고 다시 잠수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사실상 관측되고 탐지되기가 용이한 거죠.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동해에서 활동한 것을 우리가 포착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능력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나중에 북극성 1형이라고 하는 SLBM을 탑재하게 되면 그것은 심포급 3,000톤급에 탑재하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개발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1,800톤급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해보고 나중에 SLBM을 3,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이죠. 거기에 탑재를 해서 이제는 동해를 벗어나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일본 해 쪽으로 또는 태평양 쪽으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다면은 내일 도발이 네. 동해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봐야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태를 보면 예를 들면 SLBM을 쏘면 SLBM 하나만 쏘고 예. 또 뭐 중거리 미사일 쏘면 IRBM 하나만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쏘아왔거든요. 예.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하나만 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평북 구성에서 원통형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북극성 2형이나 또는 새로운 3형으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쏘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잠수함이 나가 있다라고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포 앞바다에서 SLBM도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평북 구성에서 발사하는 원통형 발사 이게 이제 한 2,000km 나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SLBM도 다시 이 심포에서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SLBM이나 또는 그 북극성 2형 또는 3형에서는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상형 버전이고 하나는 잠수함 버전인데 미사일의 원리, 운용 뭐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ICBM급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네. 대륙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후에 지금 뭐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제재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교착 상황, 고강도 제재가 논의가 좀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도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예, 뭐 그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하고 전혀 관계 없다라고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제 작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보리 결의안 2321호 이게 나온 게 작년도 11월 30날이거든요. 이게 예. 이제 거의 50 며칠 만에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성 자기네들 말로 화성 14형이라고 하는 거 발사한 것이 7월 4일 날이니까요.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안보리 결의안 2321호 나올 때 비교해 보면은 뭐 굉장히 아직은 빠른 시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거하고 연계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북한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로드맵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제의에는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다면 네네. 무엇보다 제재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재안에서 가능하면 이제 제재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5차 핵실험 이후에 안보리 결의안 2322로 나올 때까지 50 며칠이 걸린 이유도 사실상 이제 민생 분야의 석탄 이걸 4억 불 정도 뭐 수출을 못하게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훨씬 더 강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도출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생 분야도 그렇고 무슨 뭐 북한 선박이 여기저기 가는 것도 그렇고 북한 노동자의 송출 금지도 있어야 될 거고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하려다 보니까 예. 그 강한 제재를 둘러싸고 중국과 사실상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제 점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인권에 대한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다든지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했다든지 또 미국의 함정이 대만에 기항할 수 있도록 국방 수권 법안을 바꾼다든지 예. 그다음에 미중 간의 그 경제 회의를 워싱턴에서 했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성명도 안 내고. 성명조차도 없이 예. 그만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또 일정 부분 미국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헤일리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북 결의안에 많이 접근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양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좀 더 네.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류를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오늘 보도가 나온 게 국방 관계자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내년쯤이면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단축이 됐다라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요격 시험을 또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 벌써 이번 달에만 2번째입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 관료들의 그 북한에 대한 ICBM에 대한 평가가 예. 점점 정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2, 3년 걸린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IRBM 쏘는 거, ICBM 쏘는 거 보고 아니 이게 지금 2, 3년 걸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심지어 뭐 내년이 아니라 올해 연말 내로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미국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핵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날라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격해야죠. 요격해야죠. 예. 그래서 그 요격 시험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요격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피해야 되나요? 대피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와이 주에서 주지사가 하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사실상 15KT급 예. 핵무기가 300km, 500km 상공에 터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피할 것인가 그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ICBM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또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다면 예. 요격을 하고 요격에서도 실패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뭔가 도발에 염두를 두고 계속 이야기를 네. 전개를 했는데 사실 내일은 우리가 북한 정부에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한 최종 마지막 시한이기도 날이죠. 하거든요. 네. 네.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제 가능성의 단계로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내일 미사일 발사 안 하고 소위 말해서 도발 안 하고 대화에 응할 가능성. 예. 하나는 미사일 발사하고 대화에 응할 가능성.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발사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그렇죠. 예. 뭐 더 이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있고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게다가 미사일 발사까지 해놓고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이제 나쁜 시나리오는 예를 들면 미사일 발사해놓고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예. 두 번째 나쁜 시나리오는 미사일 발사해놓고 대화에 응할 가능성인데 대화에 응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어떤 조건을 내세우느냐. 8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한미 군사 연습인 얼지 포커스, 그러니까 얼지 프리덤 그 훈련을 중지한다면 대화에는 나가볼 수 있다. 이렇게 역제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교수와 함께 북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